한국전력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30.6% 증가했고요. 영업손실 30.7%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퍼센테이지만큼 손실이 감소를 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위한 전기료 인상률은 얼마를 더 추가로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가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은 원가 회계손익이나 스루풋 회계손익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원가 손익 틀로서 보면은 매출이 20조 910억 원을 달성해서 30.6%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8.3% 증가했으니까 이 매출액이 더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매출 총이익률로 보면 2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5.9% 증가해 가지고 영업손실 6조 3,472억 원으로서 전년 손실 9조 원보다 30.7%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이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2분기에도 전력료가 인상이 되었으므로 상반기 손실 규모는 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우선 예측이 되고요.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전기료 요거는 그 전기라는 건 재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금액은 같습니다. 이 8.7% 전기료가 증가했습니다.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어도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루풋이 줄었습니다. 41.5%, 4조 원대로. 그리고 스루풋률은 24.1%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3.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크게 마이너스지만은 크게 그 개선이 됐고요. 영업손실 원가 회계하고 똑같이 영업손실액이 30.7%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재료 사용액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기만 파는 게 아니고 뭐 일부 또 좀 추가로 그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쓰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가 23억 원 증가를 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면은 원재료 사용액이 3.4% 증가했고 구입 전력비가 8.7%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재료비라고 표현하지만은 결국 토탈로 얘기하면 전력 매입비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8.7%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3.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말하자면은 현장 가공비 성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7%지만은 0.3% 하락을 했고 이 전기료율 비중은 0.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만 비교를 해도 전력 구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용어로 다 썼지만은 하나 그냥 총 영업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PQ 총 영업비용 차이가 없고요. 이 재고의 증가액이 없기 때문에 2단계는 필요가 없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좀 문제가 있네요. 현금이 243억 원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243억 원 감소해야 되는데 174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69억 원이 어디 꽁돈이 생기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처분 손익을 제외를 시키면은 58억 원에 어디 꽁돈이 생겼다. 전년도에는 148억 원에 어디 꽁돈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611억 원으로서 4.7%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55명 오래간만에 줄었습니다. 평균 임금이 연간 7,910만 원 예상이 되고 5.4%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이 또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수수료가 3.3% 증가했고 수선비가 12.4% 증가했고 해외 사업비가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EO를 좀 특별히 적어 봤는데 1995년생이고 이 출신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CEO는 낙하산 인사 말고 내부 출신에서 발탁해야 할 것이다. 향후는 자구책으로 비유동자산 매각 등이 발표되었는데 발전소 건설 수출을 위한 해외 사업비를 우선은 무형자산화하고 운영 비용에서 일단 빼라.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뭐 해야 되는데 안 쓴다기보다는 해외 사업을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비용으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어떤 이 전력 발전소 수출의 노하우가 또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CEO라 그러면은 무형자산으로 우리의 자산 성격으로 계속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운영 비용을 우선 줄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형자산은 또 별도로 감가상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좀 뭐 단연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성과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이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의 어떤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인상 기준은 TO의 생산성이 향상됐을 수준만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한번 표로 설명을 해보는 바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없기 때문에 두퐁의 T 회전율로 반영을 하면은 50.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풋율은 24.7%가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성도 140.2%나 상승을 한 폭이죠. 1분기에 꽤 이 개선이 많이 됐는데 두평 T 회전율 상승, 재고 회전율과 마찬가지로 T 회전율이 상승과 수르풋율 상승 순방향은 이것도 투명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워보면은 논리를 위해서 전기 구입 단가가 인상되었다면 전기 판매 가격은 더 인상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것을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거고요. 논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제조업에서는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더 찾는데 한전 경우에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수량으로 회전율 같은 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듀퐁의 T 회전율로 대체를 한 건데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결과론적인 집계표인데요. 전기 구입 단순 평균이 8.7% 상승을 했어요. 아까 손익계산서에도 스루프에서도 이런 8.7% 증가한 것으로 있고 실제 전기료가 인상된 만큼
구입액이 그 상승을 했습니다. 재료 비율 100%라고 봤을 때 가격 상승 압박률은 8.7%인데 이 전력 판매 단가는 22.2%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이 개선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전에서도 충실하게 그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라고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니까 사업 보고서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력 구입이겠죠. 요게 이제 그 1분기에 8.7%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62.7%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그 원재료는 경수로와 그 중수로가 있는데 단순 평균으로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력 발전 쪽에 이 원재료는 0.1% 증가했고요. 이 경우는 한국 남동발전이 이렇게 나왔고 단순 평균으로 그 다음에 그 한국 중구 발전은 0.3% 거꾸로 내려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중부 발전에는 반카 시유로 하는 게 아직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중 평균이 뭐 더 정확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재료 가격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력 발전 쪽도 이 정도면은 뭐 크게 오른 거 없고 내려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여기 LNG 주로 LNG를 보면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아직까지 22.2% 여기 상승했고 여기 그 중부 발전에도 18.7% 인상이 된 거로 전년도에는 무려 100% 정도 다 인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그 발전 단가들이 매우 높아졌는데 전기료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이제 적자 23조 원인가 냈던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전기 판매 단가는 뭐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순 평균으로 해보면은 22.2%가 이번에 1분기 상에 22.2%가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한수원 발전 단가 그 판매 단가인데 이 판매 단가를 이 매입 단가로 보시면 되겠죠. 한수원 원자력 발전 단가는 거꾸로 이 후려 쳐버렸어요. 11.8%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력 발전 5개 화력 발전 쪽은 7.5% 가격을 인상시켜 줬습니다. 근데 아까 이 원재료 가격 인상은 크게 인상된 게 없죠. 두 군데만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자회사들도 적자가 있으니까 매입 단가를 올려준 거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희생양은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이 계속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데를 희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한 109조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발전 단가라고 토탈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킬로와트당 109원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손익분기점 선으로 되겠고요. 완전히 좀 그 흑자 쪽으로 가보자 하면은 110원 정도 이 킬로와트당 가격이 되면은 좀 남는 거로 한 0.12전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의 증감에 영향을 받진 않고요. 스루프 관점에서 제시를 해보면은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프로핏을 제로로 했을 때 운영 비용을 한 조금 좀 줄인다고 노력을 했어요. 연말까지 한 250%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131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131조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전기료를 이 300%만 업하면 되는데 한 100%더 올리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전기료 가격을 그만큼 이제 올린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 재료 비율이 마이너스 이게 100%가 넘는다면 이제 적자라는 뜻이고, 요거가 이제 마진율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그 전기료 비율을 94%로 떨어뜨린다는 건 결국은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면은 한 133조 원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스루프 관점에서는 130 한 3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그 손익분기점 매출을 위한 전기료 인상률은 원가 회계 기준은 그냥 그대로 가서 109원 한다 그래서 똔똔이라 그러면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이 132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전기료는 21.1%가 인상이 또 추가로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뭐 7점 몇 프로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연간 봐가지고는 그 21.1%가 추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지만은 일반 가정에서는 크게 부담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일반 그 영업집이라든지 산업의 용어로서는 전기료가 크게 올라가지고 아마 그 경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이래저래 한국이 1사분기에도 그 무역 적자, 재정 적자까지 이미 발표가 됐는데 계속 그 적자의 터널을 2023년도에는 전반적인 경제가 이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중,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터널이 짧은 터널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가는 18,93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870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의 71%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겠죠. 18% 지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33%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37% 그리고 외국인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띄는데 14.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전력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한 132조 원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기료는 연말까지 21.1% 정도는 인상이 돼야만이 적자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